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사후 약방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해결에 급급합니다. 소총 자동화 장치 범프 스탑 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듯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독의 호텔방에서 소총 자동화 장치 범프 스탁 2개가 발견됐습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무기를 자동화로 바꾸면서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하고 1분에 400발에서 최대 800발까지 발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일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은 범프 스탁의 수입과 판매, 제조, 유통,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986년 개정된 총기법은 기관총과 폭발물은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고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 전문 단속반의 특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범프 스탁은 이러한 법이 개정된 후 제조되기 시작해 현재 이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범인 스티븐 패독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누구도 일반 총기를 기관총으로 개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네바다주는 총기 구매자 전력 조회 법안을 아슬아슬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최대 총기 참사가 터졌지만 여전히 총기 규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총기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하고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총기 규제의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방 안에 책은 없고 작은 랩탑이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 교실로 들어갑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내 안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내 무기류 반입이 48%나 증가했습니다. 3일 뉴욕시에 따르면 교내 무기 반입 적발 케이스가 1년 전보다 무려 48%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총기와 칼 등 무기류를 학교에 몰래 반입하려다 압수된 무기류 건수는 모두 3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립학교 내 불법 무기류 반입 건수는 재작년 2053건에서 지난해 21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브롱스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태로 학교 안전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사건 이후 무작위로 학교에 금속 탐지 검색대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무기류 반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검색대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 수의 6%밖에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금속 탐지 검색대 설치가 불법 무기 반입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 모든 교사는 이달 중순부터 교내 왕따 및 폭행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습니다. 취업 프로그램 예산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00만 명, 뉴욕에서도 30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보험이 중단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2017 회계연도가 마감됐지만 연방의회는 취업 예산에 대한 재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업 혜택을 받아온 전국의 900만 명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33만 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7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취업은 메디케이드 빈곤선보다는 수입이 많은 연방 빈곤선 400% 이하 가정에게 각종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여성에게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처방전, 치과, 안과 검진, 응급실 등이 해당되며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내는 경우에도 전체 부담금이 연 가구소득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전체 13억 달러 중 11억 달러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으나 만일 빠른 시일 내 연방의회의 조치가 없다면 취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취업 시행 이후 전국의 어린이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펩사 접수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펩사 신청자가 벌써 급증하고 있습니다.
펩사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 하루에만 23만 8천여 명이 펩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8%가 늘어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펩사 제출에 필요한 2016년 세금보고 정보를 국세청 정보조회도구 웹사이트에서 불러와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 과정에서 제3자가 세금 관련 내용들을 볼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펩사 신청은 매년 2천만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으며 1,200억 달러의 연방 그랜트가 학자금과 워크스터디 펀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펩사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고 스튜던트 에이드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각 학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신청자의 자격 유무와 그랜트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펩사 신청은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으로 GPA가 2.0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 연방정부 마감일은 6월 30일이지만 주별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일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합격한 대학에서는 재정 보조 검토를 통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ATM 수수료, 초과 인출 수수료 등이 서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ATM 사용료가 높은 도시 2위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뱅크레이닷컴에 따르면 뉴욕의 ATM 평균 수수료는 $5 14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도시 25개 중 ATM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피츠버그로 $5 19센트로 나타났으며 뉴욕은 그 뒤를 이은 두 번째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DC와 클리브랜드는 각각 $5 11센트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5위를 차지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도시는 텍사스 달라스로 $4 7센트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4 69센트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6%, 10년 전보다는 55%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체킹 계좌에서 돈을 인출 또는 결제할 때 잔고가 인출금보다 적을 경우 부과되는 초과 인출 수수료는 뉴욕이 $34 63센트로 4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은 $33 38센트입니다. 1위는 $35 30센트를 부과하는 필라델피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볼티모어로 $35 25센트를 기록했으며 3위는 마이애미 $34 64센트였습니다. 이러한 수수료가 일반 서민들에게는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퓨 자선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4명 중 1명은 매달 주급에 맞먹는 돈을 초과 인출 수수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각종 최고를 휩쓸면서도 와이파이는 세계 7대 도시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맨해튼 포트 오서리티 버스 터미널 내 와이파이가 개선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맨해튼 포트 오서리티 터미널 내 새로운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터미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터미널 1층과 2층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무선 인터넷이 새 시스템 도입으로 승강장 등 터미널 전체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무선 인터넷 사용이 원활해지면서 뉴저지 트랜짓이 제공하는 버스 출도착 알림을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승차권 구입 도 보다 용이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맨해튼 포트 오서리티는 연평균 이용객이 6,5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버스 터미널입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60년이 넘으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음영 지역이 많아 그동안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제한적이어서 불편은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24시간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30분은 무료, 이후부터는 유료입니다. 한편 항만청이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 시설 보수 계획은 $9천만 달러를 투입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화장실과 환기시설, 승강장 등은 개선 중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뉴욕주에서 소비되는 담배 절반 이상이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불법 담배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4일 뉴욕주 조세재정국은 뉴욕주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주류 및 복권 판매 면허까지 정지 또는 박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 전역 2만 1,000여 곳의 담배 판매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대부분 주류와 복권 판매 면허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유통 담배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재정국은 불법 담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주 복권국 및 주류국과 연계해 해당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이 전국에서도 가장 불법 담배 유통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담배 한 갑당 4.35달러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이 높고 또한 뉴욕시는 주정부 세금에 1.50달러를 추가해 한 갑당 5.8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세금 손실도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불법 담배 유통은 탈세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 및 처벌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H마트 제리코점이 개점 1주년을 맞아 경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추첨에 당첨된 138명에게 H마트 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이 주어집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H마트 제리코점이 개점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 추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등부터 6등까지 푸짐한 경품과 상품권이 준비된 이 행사는 H마트에서 물품 구입 후 받은 영수증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H마트 $1,000 상품권이 주어지는 대상에는 송지은 씨가 당첨됐으며 $500 상품권이 주어지는 1등은 왕진챙 씨와 알린 굴드 씨 2명이 당첨됐습니다. H마트 제리코점 이이루 지점장은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사랑이 있었기에 매장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도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또 향후 저희들 좋은 물건과 신선한 청과 과일 또는 여러 수산물 그런 전반적으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마트 제리코점은 깔끔하고 세련된 매장 디자인과 신선하고 질 좋은 상품으로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에게도 사랑받으며 지역 내 대표마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H마트 제리코점은 오는 14, 15 양일간 열리는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 빅 페스티벌에도 참가해 무료로 음식을 베풀며 매장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가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 월드컵 유치위원회는 지난달 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도시 41곳이 월드컵 경기장 후보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커뮤니티와 경기시설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LA를 포함한 도시 32곳이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지에 오른 시 관계자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스턴에서 개최되는 2026 월드컵 운영위원회 실무회의에 참석해 월드컵 유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 FIFA는 현재 2026 월드컵 개최지로 모로코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유치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북중미 지역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경우 미국 내 월드컵 개최 도시는 12곳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식품을 홍보하는 행사가 LA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오늘 캘스테이트 LA 캠퍼스에서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과자, 음료, 김밥,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농식품 시식 행사를 개최하고 미래 한식 소비층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미래 소비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 식품과 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캘스테이트 LA 한인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작년에도 개최하였지만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 원래는 행사 규모를 확대하였고 작년에는 저희가 한국 식품만 홍보하였지만은 금년에는 한국 문화원의 협조로 한국 문화를 같이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인 사물놀이와 태권도 그리고 한복 등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3일 뉴저지 퍼세이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프로스펙 파크에 거주하는 14세, 15세 학생 2명은 헤일돈 소재 맨체스터 리저널 고등학교와 프로스펙 파크 스쿨 넘버 1 등 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셰리프 폭발물 처리반은 두 곳의 학교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폭발물 수색을 벌였으나 거짓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거짓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3일 뉴저지 트랜짓은 글래드스톤 브랜치의 긴급 안전점검으로 인해 모리스 에섹스 노선의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후 출근길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뉴저지 트랜짓은 긴급 안전점검의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직원에 따르면 선로와 맞닿은 오래된 담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잔해가 선로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6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팔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영사관 순회 영사 업무가 실시됩니다.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및 발급, 병역과 국적 관련 업무 등이 시행됩니다. 이외 운전면허 갱신과 범죄 경력 확인, 출입국 사실, 여권 발급 기록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사전 예약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퀸즈 자메이카 소재 그레이터 알렌 AMC 교회에서 경범죄 티켓 3연 행사가 진행됩니다. 퀸즈 검찰, NYPD, 국선 변호사단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등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가벼운 규정 위반 등으로 법원 출두 티켓을 받았으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해 수배 영장 등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무덥겠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